저는 결혼을 미루고 미루다 30 중반을 넘기고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서 연애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 그나마 조금 길게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걸 알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만남을 지속했어요. 속으로는 저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이 변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저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청혼을 하더군요. 그때 저는 청혼을 거절하고 만남까지 그만하자고 하자 죽겠다고까지 했어요. 제가 분명히 결혼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그 사람도 그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사귀었는데 말입니다. 정말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제가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하면 쉽게 이별을 고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남자도 결혼 생각이 없으니 연애만 하자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참 힘들었어요. 제가 결혼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은 주변을 보면 이혼한 사람도 많고 할 수 없이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봐온 탓인지 몰라도 결혼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절대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저에게 결혼하자고 애걸복걸 하더군요. 저는 결혼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끝내는데 꽤 오랜 시간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사람 만나는 거 괜히 신경 쓰이고 만남이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애조차도 시간이 흘러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결혼이 싫다고 거절하는 것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안겨줄 것 같아 연애도 잠깐 쉬려고 했던 게 7, 8년 정도를 쉬고 일만 했네요. 그렇게 일만 하고 모임이나 동창회 이런 거 전혀 신경 쓰고 살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길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친구였는데 제가 이사를 오면서 절친이었던 그 친구와 헤어지면서 연락처도 주고받아서 한 몇 년간은 연락도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집 몇 번의 이사를 더 하면서 친구의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연락을 끊겼던 친구인데 그렇게 길에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친구는 결혼을 일찍 해서 얘가 벌써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찍 결혼하면 저만한 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저는 뭐하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결혼이 싫으면서 친구를 보니까 왠지 모를 묘한 기분이 들면서 부럽더라고요. 제가 애는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친구 같은 자식을 옆에 끼고 쇼핑하는 모습이 진짜 부럽고 너무 큰 애라 그런지 충격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보면서 친구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왜 결혼을 서둘러서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동네 오빠랑 눈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첫사랑 오빠랑 무모한 사랑을 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동거 먼저 하고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결혼도 뒤늦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 친구가 놀던 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첫사랑한테 푹 빠져서 사랑한 저밖에 없죠.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해주다가 친구들 얘기도 나오게 되었는데 중학교 때 꽤나 유명하고 잘나간 애가 있었는데 그의 소식도 전해주더라고요. 중학교 때 정말 사고라는 사고 정말 끊임없이 치고 정학도 당하고 했던 친구였는데 친구 말로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완전 다 성형하고 해서 완전 신분 세탁까지 해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부모님도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이라고는 언니하고 오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하도 일을 저질러서 다들 안 보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만 알고 친구들은 몇명만 알지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절친이 이 친구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애라 소식을 알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얘네들과 학교는 같았었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묻지도 않은 친구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친구도 아니고 친했던 친구도 아니어서 더 이상 더 부를 이유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서 듣기만 하다 다른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사는 곳이 가까운 걸 알고 나서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어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친구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저에게 전달해주곤 했었습니다. 원래 남의 얘기가 재밌잖아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그 친구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애는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애가 없고 한동안은 몇 달에 걸치다 요즘은 3달에까지만 걸치고 산다고 했어요. 괜히 남의 일 같지도 않고 왜 자꾸 그게 사생활이 궁금해져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제 친구 수영이를 만나서 그 친구 얘긴 빠지지 않게 듣게 되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 얘기 대신 수영이가 제가 혼자 지낸 것이 안쓰럽고 걱정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전에 살던 한 동네에 살았던 선배를 말입니다. 이사 왔기 때문에 동네 선배여도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결혼이 싫은데 만났다가 헤어지면 소문이 나는 것 자체가 싫어서 거절했는데 이것이 저도 모르게 약속을 잡아서 자기 남편이랑 짜고 자기 집에 저를 부르고 그 남자도 부른 거예요. 알고 보니 친구 남편의 친구였던 거예요. 친구는 남편의 친구를 오랫동안 모았었는데 누구 주기 아까웠는데 때마침 저를 만나서 이렇게 소개해주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저희를 두고 운명이라고 하면서 아주 짝을 지어주려고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남자가 싫진 않았어요.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능력도 최고이고 집안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저는 남자 능력이나 집안 안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하고는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고 연애를 통 안 해서 그런 감정이 드나 생각도 했는데 그 이후 자꾸 만남을 가질수록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친구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이제부터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이 말을 하기 위해 앞글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하고 있을 때 친구가 어느 날 동창회 하니까 한번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왜냐면 앞전에 말한 그 친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동창 킬러라는 소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왜 그런지 몰라도 궁금해서 친구랑 동창회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영이 말대로 정말 예쁘고 달라진 지혜를 보게 되었어요. 그 애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뭐랄까 빛이 나고 주위가 밝아졌습니다. 동창회에 온 모든 남자들도 입을 떡하니 벌리고 다물지를 못하고 넋놓고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여자인 제가 봐도 이뻤습니다. 연예인을 보는 듯 했어요. 그 애는 그날 완전 스타였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다니던 도중 이사를 가서 저를 아는 애는 한두 명밖에 없고 해서 휴정이 근처에만 있으면서 그게 하는 짓을 지켜봤습니다. 그 애는 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먼 거리에서 지켜만 보고 와서 저는 수영이랑 또 그 애를 씹었습니다. 남자애들 사이에 둘러싸여 여자들과는 말도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도마에 오르게 되었죠. 시간이 한참 후에 그 여자 지혜에 대해 들은 소식은 그날 동창회에서 남자 동창이랑 갈 때까지 갔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혜 얘기가 궁금해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뜨겁게 연애를 하고 있을 때라 바빴거든요. 저는 제가 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전혀 모르지만 연애 6개월하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 상견례 자리를 잡고 남편 가족과 저희 친정, 가족 다 같이 만났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그만 지혜라는 친구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가 세상에 제 동서가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추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 그 미친년이 착하디 착한 제 남편의 동생의 부인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둘 지켜보니 사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렇게 속고 있는 시동생도 안쓰럽고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르면 약이라고 그냥 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부모님한테 애교도 많아서 그런지 사랑도 아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제가 일만 열면 이 집은 완전 한순간 이 행복이 박살날 것 같았어요. 저만 조용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동창회에서 봤는데 이게 저를 모르더라고요. 지혜 눈에는 여자는 안 보였던 게 잡아먹을 동창놈 물색하러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예 기억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는 밥을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너무 많은 생각 탓에 얹혀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그렇게 지혜의 엄청난 비밀을 수영이에게만 알렸습니다. 친구도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긴 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지혜가 힘들게 하면 그때 시댁에 확 불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일이 있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생기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찜찜한 동서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수영이가 중학교 동창 한두 명을 불렀어요. 저는 사실 친했던 애가 없어서 부르지 않았었는데 수영이가 일부러 불렀더군요. 지 얘기를 확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두를 속인 죗값이라고 한 번 속 한 번 제대로 타보라고 불렀다네요. 서로 친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걸음 해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신부 대기실로 동서가 들어오다 중학교 친구들을 보고 깜짝 놀라 주춤하더군요. 아니 너희가 어떻게 여기 왔어? 친구들은 하나같이 동서가 제 친구였다는 것을 알리면서 몰랐냐고 하면서 남의 일에 신나했어요. 동서의 못된 짓을 다 알고 있던 친구들이라 앞으로의 일이 재밌어질 거라 생각했던 거죠. 수영이는 지혜가 저를 함부로 못하게 하라고 했던 행동인데 그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더군요. 지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나는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냥 내가 너에 대해 아는 건 많으니까 아는 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왜? 내가 뭐 잘못한 거니? 왜 그걸 나한테 따져? 하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 말을 친구들 보는 앞에서 정색을 하면서 말했는데 친구들도 고소했는지 어느 누구도 지혜 편을 안 들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지혜 이것이 돌변하더니 마구 우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 진다며 달래고 누가 보면 시집 보내는 딸을 달래고 있는 친정엄마 같았어요. 결혼식 내내 친구들은 그 애를 씻고 있었고 동서는 친구들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 비유를 맞추고 있더군요. 결혼은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 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아니라 동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먼저 시집왔다고 형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결혼이 싫었다 해도 음식이면 음식, 살림이면 살림, 손재주가 좋아서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인데 지혜가 그걸 몰랐는지 저를 깔보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안 계시면 말 탁탁 놓으면서 너 이거 할 줄 알아? 못하지. 지금까지 지 갖고 오느라 뭐 할 줄 알겠어? 이딴 식으로 말을 내서 화장실 잠깐 다녀온다고 하고선 화장실에서 녹음기를 켜고 부엌으로 갔어요. 혹시 나중에 써먹을 일 있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반말에 무시하는 말과 나이가 몇인데 자기가 학교장이라도 되느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하더군요. 나한테 이런 거 가르치지 마. 나 다 할 줄 알아. 그리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나 네 형님이야. 말 존대해. 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하더니 꼬라보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동서년 다시 쇼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형님이 오늘 다 준비한다고 나가 있으라고 하네요. 우리 기대해봐요. 아니, 이제 신혼여행에서 왔는데 피곤하지 않니? 해준다고 하니 우리는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나가 있자. 하면서 쏙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겠다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순둥이가 아닌데 이것이 다른 친구들 통해 저에 대해 알아본 것 같았어요. 성질이 더럽다는 것은 아직 전달이 안 되었나 보더라고요.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요리를 차리고 몇 가지 더해서 상을 차렸어요. 그렇게 제가 어떤 애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어요. 동서 표정이 굳더니 깨갱하더라고요.
시댁에선 저희 음식 솜씨를 보고 동서 거보다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자 이것이 화가 났는지 토라져서 밥을 안 먹겠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뭐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 식구들이 왜 저러나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가 부모님이 없어서 안쓰러워서 다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엄청난 사기를 치고 있는 것도 기가 찼는데 더 엄청난 비밀도 있더군요. 예전에 술집에서 일을 했는데 시동생을 만나면서 그 일을 그만두고 그곳에서 만난 회장이라는 사람과 한 달에 서너 번씩 만나서 일을 치르고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돈 주고 사서 결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지혜는 노예와 비슷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그 회장 만나고 나서는 그 기분을 젊은 사람 만나서 풀고 뭐 이런 식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지혜에 대해 알면 알수록 무서웠어요. 깐죽거리는 지혜의 비밀을 더는 제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폭로하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바라던 아이를 임신하자 동서는 저에게 질투를 느꼈었는지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던 겁니다. 제가 임신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에게 쏟았던 사랑을 하루아침에 달래줘서 저를 상점 모시듯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도 동서도 시댁 근처에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작은애야, 형님 여기까지 왔는데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음료 좀 갖다 줘라. 그네야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다. 7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 그런 건 형님이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라 해요. 집 근처에서 오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윤을 떤지 모르겠어요. 넌 위아래도 없니? 가서 어서 음료 좀 가져오라니까? 제가 임신해서 힘들까봐 동서를 시켰는데 동서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래도 음료를 가져다 주더군요. 그 음료수는 바로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주스를 주는데 갑자기 왜 어머니 방에 들어가나 했더니 어머니 방에 자신의 소지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서는 음료를 주는데 손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저는 그때 그 떨었던 것이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동서는 음료를 주고는 집에 간다며 가버렸어요. 원래는 같이 병원에 가서 약을 해주시겠다고 다 불렀는데 동서가 그렇게 가버린 바람에 다음에 다시 가기로 하고 저는 집에 가서 쉬겠다고 하고 왔어요. 어머님이 목마를 텐데 음료라도 마시고 하라는 거 임신해서 그런지 오렌지 주스가 땡기지 않고 해서 그냥 어머니께 드시라고 하고 왔는데 저녁 때쯤 시아버지께서 전화하셔서 시어머니가 일어나질 못하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서둘러 저희는 병원에 찾았고 병원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과다 섭취하셔서 위험할 뻔했었다고. 보통 요즘에 나오는 수면제는 많이 복용해도 치사량에는 도달하지 않는데 연령대가 높은 노인들이 많이 섭취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수면제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머리가 바닥에만 닿아도 잠을 자는 사람이 굳이 왜 수면제를 먹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순간 낮에 뭔가 이상한 것이 떠올라 남편한테 짐작이 하는 게 있다고 말을 하고선 동선에는 아직 어머니 소식을 알리지 않고 시댁에 가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게 범죄를 저질렀으면 완전 범죄를 저질러야지 멍청하게도 부엌 쓰레기통에서 남은 수면제를 발견했습니다. 동서 이것이 점심 때 준 오렌지 주스에 수면제를 타서 준 거였고 오렌지 주스가 쓴맛이 있어서 어머니께서는 그 음료수를 드시고도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드셨던 거예요. 그 음료를 제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임신을 하면 낮잠이 많아진다는 것을 악용해서 엄청난 사고를 쳤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건 어떻게 그 수면제를 구해서 그 짧은 시간에 수면제를 타서 줄 생각을 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꾸 저만 챙겨서 홧김에 수면제를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만약 먹었다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유산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 정말 먹었다면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이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때 저는 그동안에 동서가 저지르고 다녔던 모든 것을 남편과 시아버지께 알리고 바로 시동생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시동생은 문을 열면서 12시 전이라 이제 막 잠에 들었다며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신발도 벗지 않고 동서 안방으로 들어가 동서년을 끌고 나왔습니다. 얼떨결에 끌려나오는 동서를 보고 시동생 눈 들어가서 자기 형을 밀치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면서 너 바보야? 너 어떻게 이런 더러운 년이랑 한 입을 닫고 잤냐? 이 년 술집에서 일했었고 한 달에 서너 번씩 회장이란 놈 만나고 다닌단다. 그게 끝이 아니라 동창 킬러래. 기가 막히지 않냐? 미친년이었어. 이게 우리를 우습게 알고 몸을 팔고 다녔어. 하자 시동생도 놀랐는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동서에게 말하더라고요. 너 진짜야? 하자 동서가 더 기가 막혔어요. 시동생 얼굴에 되려 침을 뱉더니 바보 같은 자식, 네가 속고 살았으면서 왜 내 탓을 내? 하며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있더니 흥분을 하셔서 거실에 있던 걸레봉을 들어 동서를 때리려고 했지만 차마 때릴 수는 없었는지 바닥을 마구 때렸습니다. 내가 너를 부모없다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버릇없어도 끌어안았었는데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가 보다. 못된 거. 시동생도 너무 충격이 컸는지 집안의 물건 다 때려부시고 동서 머리채를 잡고 나가라고 현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가더니 발로 얼굴을 한 대 갈겼습니다. 그때 동서 빈몸을 지르면서 아악 했어요. 코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아프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동서를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는지 밖은 조용했어요. 동서는 코를 부어잡고 울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이대로 나가면 감옥에는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띄면 그땐 평생 감옥 가게 해줄 거니까 알아서 판단해. 하자 그 상태로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는 지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술집에 다시 나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동서가 떠나고 시동생을 위해 이사를 했어요. 단독주택 2층 건물을 사서 지금은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큰일을 다 겪어서인지 지금은 서로를 위로하며 저희 귀염둥이 아들 재롱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